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결국 그러니까 생물 정치라는 건 대결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의 상황과 지금 비추어 보자면 앞서도 이제 장동혁 대표의 단식과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얘기라든지 이러면서 국민의힘의 정치 상황을 일종의 뺄셈 정치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꾸 이 사람 저처럼 쳐내고 안쪽으로 윤호개인 쪽으로만 몰려들어서 그 안에서 뭘 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 상황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덧셈 정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결 구도는 만들어질 것 같다. 근데 이게 뭐 대결 구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한쪽으로 쏠려 있는 이 부동호가 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뉴스로 넘어가요? 예, 단식 얘기를 가볼까 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왔고 몇 년 만에 왔다 그랬더라? 그래서 단식을 그만한다라고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토도 안 달더라고요. 네, 그리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이고야. 그러니까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동혁의 정치적 수가 확실히 한동훈보다 높다. 이거를 지금 이 국면 한 열흘 상관 안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다시 복귀를 해보십시오. 그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이 난 날 새벽 1시에 한동훈 제명을 끼워 넣어요. 예.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정치력이죠. 뭐 누구나 비난하지 않겠어요? 근데 끼워 넣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라고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 지지자 등에 뭘 남긴 겁니까? 윤석열이 저렇게 된 거는 한동훈 때문인가 봐.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같은 날 같은 키워드를 넣어 놓은 거예요. 일종의 각인 효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단식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제명이 잘못됐네 안 됐네 이런 얘기들을 한 이틀 지나고 나서는 못하기 시작해요. 하죠. 그러고 나서 어쨌든 야당의 당대표가 굶고 있으니까 유승민도 찾아오고 윤석 대표도 일정을 땡겨서 왔다고 하고 손을 내밀고 그러면 오면 다 장동혁의 손을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대표 아무 말도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5일이 지나가니까 무슨 얘기만 합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가는 게 맞는 거냐? 왜 안 가냐? 안 가면 큰 정치인이 아니다. 이것도 좀스럽게 안 가냐? 이렇게 가요. 그 사이 한동훈 전 대표는 나는 재심을 청구해야 되는 거야. 가처분을 내야 되는 거야. 뭐 이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한 7, 8일째 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온 겁니까? 근데 7일 내내 굶는 동안 뭐 명분으로 내걸었던 쌍특검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이거 출구를 어떻게 찾을래?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출구가 뭐야? 이거 어떻게 그만둘 건데? 이런 얘기 하기 시작했어요. 그 출구가 박근혜가 됐죠. 근데 여기서 박근혜를 등장시켜서 이 판을 정리한다? 이거는 그 장동혁 대표한테 약간 반한 느낌이네요 지금. 반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랄까 기상천외하다. 그러니까 장동혁 한동훈 대결에서는 완벽하게 장동혁 승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 단식이 한동훈밖에 없는 단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요구를 걸고 있지만 결국엔 한동훈 제명에 대한 비난 여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럼 보수가 이렇게 되지 않냐 저렇게 되지 않냐. 근데 이 단식을 함으로써 개혁신당 대표도 와서 손을 잡아주고 유승민도 와서 손을 잡아주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어쨌든 몇 년 동안 국회에 나타나지 않았던 박근혜까지 와갖고 손을 잡아주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다 얻은 거죠. 완승. 네. 그렇죠. 사실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면 초과 상태인 거고 별로 이제 논점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여기에서 뭐 법률 투쟁을 하니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선택지를 생각했지만 그 다 무용한 절차가 돼버렸다. 오히려 오늘부터 한 전 대표는 다른 식으로 거론이 되더군요. 그러니까 어제 23년 선고를 받은 한덕수와 같이 손잡고 공동정부를 운영하려고 했던 그는 여기서 자유로운가? 라는 부분이 한한 체제. 한한 체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좀 짚어드리고 지금 어떻게 단식을 한동훈
장도혁 대표가 했으니까 삭발이라도 해야 되나? 아 예민한 부분을 건드시네요. 저는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제안이에요. 제안. 예, 예. 정책적 제안. 예 알겠습니다. 전략적 예, 제안. 예. 예. 요런 얘기할 때는 완샷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막도 좀 넣어주세요. 아니, 왜 이게 그러세요? 하지마. 고소고발 들어와. 하지마. 단식 가지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뭐 정무수석도 뭐 안 와보고 뭐 청와대에서 안 와본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단식을 조롱한다라는 식의 입장을 냈어요. 비판을 하면서. 근데 역대 야당 대표 단식 중에 가장 말하자면 뭐 당내 아까 제가 이제 보수 정치나 당내 질서에서는 전투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완승을 거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큰 전쟁에서 놓고 볼 때 야당 대표가 이렇게 메아리 없이 단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제가 보기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이제 우리 김한 기자가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처음부터 목표는 한동훈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깥에 주는 메시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의 당권을 강화하고 본인 체제로 이번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서 성과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정적 제거용 단식이었기 때문에 한동훈을 쳐내면 그걸로 땡큐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아까 저 댓글에 올라오던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방문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더군요. 우리 영하 대구시장 주면 안 돼? 그렇죠. 이런 댓글이 올라오던데.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정치적 존재감을 꾸준히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TK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맞아떨어져서 그 얘기를 우리가 며칠간 했어요. 이 단식의 출구 전략이 뭐냐? 청와대나 민주당이 나서주지 않으면 뭔가 되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우와. 옛날 청와대에 있던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보면 다들 국민의힘의 정치적 수준이 그렇게까지 이제 추락했다고 보는데 저는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뭐 보수에서 영향력, TK에서 이거 아니라 저는 유영아의 대구시장 공천이 그렇죠. 그게 딜이다. 네, 딜인 것 같아요. 포인트라고 볼 수밖에 없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건 지켜보면 알겠죠. 예. 어떻게 사실 되는지. 이렇게 돼버리면 TK의 그 지금 뭐 몸 풀고 있는 사람들, 예, 예. 뭐 주호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빡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뭐 그건 지켜보시면 알겠죠. 앞서 그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대표의 뭐 단식을 조롱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기사가 한겨레에서 저 기사를 썼던데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단식할 때 국민의힘의 원내 대변인이 장동혁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단식인 듯 단식 아닌 웰빙 단식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동정표도 얼추 모은 것 같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쇼를 대하 드라마가 아닌 미리 시리즈로 속히 종결시켜야 하는 이유다. 이때는 20일이 넘어가는 타이밍에서 나왔던 성명이어서 요 얘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얘기는 신천지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 합수본에서 나오는 수사 내용들 그리고 이제 종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강점이 있는 국민일보라든지 CBS 노컷뉴스라든지 곳에서 기사가 생성되고 있는 내용들 뭐 JTBC도 꾸준히 지금 단독 보도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특정 시기들 그리고 2007년이라고 지금 특정되어 있는 시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때부터 신천지 신도들을 동원해서 당원으로 가입시켜려 했던 역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선거철 주요 그렇죠. 선거철 때마다 네. 그 얘기가 돌았던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도 했던 것이고. 근데 이만희 회장을 만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빌딩에서. 뭐 유선 빌딩에서 만났다 그러고 그냥 종교인 중 한 사람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다 봤어요. 신천지와 통일교가 부적절한 어떤 행위를 했고 대통령도 정교 분리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요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전 들어서요. 그러니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국민의힘이 사실은 발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당 입장에서 보면은 업무 방해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종교가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활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것은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뭐 극우 기독교 그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우리 당은 그런 당이 아니다. 민주정당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세력들을 배격하는 구체적인 활동이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당원 명부를 오픈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두고도 뭐 일각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거 신천지 특검을 막기 위한 단식 아니냐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거에 대해서도 뭐 별다른 반응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 쌍특검을 요구하는 단식을 할 때부터 했던 거 아닙니까? 통일교 단식을 하자고 요구하는데 신천지 특검은 왜 못 받는 거야? 어차피 똑같은 구조인데?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만 먼저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신천지의 양상을 보면 뭐 통일교도 뭐 안 알려진 역사가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신천지는 최소한 지금 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얘기도 있었어요. 한나라당 다음이 새누리당이었어요. 네. 새누리 신천지. 신천지가 순한글 순우리말로 하면 새누리다. 네, 뭐 맞아요. 이 얘기까지 나왔었던 게 전 기억이 지금 와서 막 여기저기서 들려와요. 그때도 그 얘기가 있었죠. 예. 근데 저는 그 구도를 놓고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신천지가 이제 개입을 하려고 하다가 황교안 체제가 됐잖아요. 중간에 황교안 체제는 황교안 대표는 또 싫어합니다 신천지. 그러니까 여기는 종교적 여기야말로 이유가 있는 거죠. 근본 극우 기독교이기 때문에 신천지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때 뭔가 약간 방향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뭐가 터집니까? 타임라인으로 보면 코로나가 터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이재명 지사가 그때는 뭐 민주당의 주류는 그렇죠. 아니었습니다만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회장이 드러난 육성에서도 보면 열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막 사탄 마귀에 비유하잖아요. 네. 야 그러니까 우리의 화력을 보여주자. 이렇게 돼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이후에 야 이재명은 안 돼. 이재명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했었어. 그렇죠. 라고 하는 거에서의 어떤 반작용으로 지금 이제 진술이 나오고 있는 최근 상황들 뭐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당원가입을 독려하고 뭐하고 해서 안 되면 기합도 주고 불광천에서 오리걸음도 시키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됐던 게 이 이제 반작용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과정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3대 특검이 처음 출발할 때만 해도 통일교가 더 주목을 받았었는데 같은 내용으로 집단 당원 가입이라는 같은 내용으로 신천지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천지가 역사가 더 깊더라. 그렇죠. 라는 식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고 어제 나온 보도는 좀 재밌던 것은 신천지와 통일교가 이제 지도부끼리 축구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화합.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한답니다. 신천지는 통일교의 그 어떤 글로벌함 부러워하는 것이고 통일교는 신천지의 저 당원 가입 노하우를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필라테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네. 이거는 그러면 신통전입니까? 통신전입니까? 그거는 이제 뭐 연대나 고대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고 이 내용을 근데 두 종교가 성장해온 맥락이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통일교는 어쨌든 사업 모델들을 접목시키면서 신도들에게 어쩐 일정 정도 이제 경제적 베네핏을 주는 것으로 통해서 교세 확장을 해온 거고 신천지는 그게 아니라 어쨌든 기독교 주류 집단이 대대적으로 탄압을 하면 이 탄압에 맞서서 우리를 조직하고 뭔가 은밀하게 활동하고 게릴라전이죠. 네, 그래서 모든 교회에 뭐 개와 신천지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런 포스터가 붙어도 활동을 하고 막 이런 방식인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식에서 보면 이런 점조직을 통한 어떤 운영 이런 노하우는 신천지가 훨씬 있는 거고 반면에 통일교 사건은 보듯이 뭐 신전에 200억이 있었네 280억이 있었네 이런 것처럼 이런 자금력이나 그렇죠. 이런 거는 예. 통일교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예. 종교가.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내란 특검 이후에 통일교 이야기가 부각되고 지금 신천지 이야기까지 붙으면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뭐 거슬러 올라가면 검찰총장 그렇죠. 시절부터의 인연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신천지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캠프의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지목되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우회라는 여성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이희자라는 회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신천지 뭐 교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어느 특정 순간에 전도가 되면서 이만희 총회장하고의 관계를 계속 가졌었고 그 이후 상황들을 보면 이 근우회 행사에 2023년, 24년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뭐 원희룡 전 장관, 권성동 의원, 송석준, 조정훈 의원,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 김기현 전 대표 등등이 뭐 축전을 보내거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 연결 라인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겠죠. 예. 네. 이 내용들을 그냥 쉽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고 해당 그 이름이 거론됐던 정치인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 근데 국민의힘은 수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우리가 뭐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진관 판사에 의해서 내란이 12.3 내란이 분명한 친위 쿠데타였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당시에 45명 있잖아요. 한겨레 신문 일면에 예. 다 사진 박아서 보도했던 것처럼 이런 것도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는데 사실 뒤집어 보니까 내부는 엄청나게 헐어 있었다. 그러니까 종교로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리고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뭉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어떤 도구로 활용된 측면이 굉장히 큰 거고, 마치 근데 그게 대한민국 전체 보수를 대표하는 집단, 정치 집단, 무슨 집단 지성이 있는 것처럼 그걸 또 언론들이,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보수 언론들이 포장해주고 대대적인 보도를 해주면서 민심이 굉장히 뭐 양분되는. 저는 그래서 어제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끊임없는 국론 분열을 만들었던 이 주체,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근후회나 뭐,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도모했던 게 뿌리 깊게 있었던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제는. 그렇죠.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뜰말뜻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